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주로 나타나는 이런 계절성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과 같이 갑자기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계절이 급변하는 시기에 어쩐지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면서 센치해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가을 탄다라는 말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력감이라든지 우울감을 심하게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매년 특정한 시기인 가을이라든지 겨울, 어떤 분들은 봄에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이 심해진다고 한다면 이걸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체내에 비타민 D의 생성이 감소하게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되면서 우울감이 증가되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의 약 한 11% 정도가 이러한 계절성 우울증으로 나타나는데요. 북유럽과 같이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서 그런 유병률이 좀 높으며 주증상은 무기력증이라든지 인지력 저하, 피로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과 달리 식욕이 더 늘어나는 편이고요. 의외로 잠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평소에 좀 예민하다거나 불면증을 알았던 분들, 혹은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컨디션 변화가 생기면 잠을 못 잔다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면 계절성 우울증과 불면증이 아니라 우울증과 불면증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우울증과 불면증은 동전의 양면 같아 가지고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서로 붙어 다니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이라고 하면 일단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뇌를 쉬게 해주는, 머리를 쉬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울증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고 감정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깥 활동이라든지 신체 활동의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은 많아지고 신체 활동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뺏겨버리게 됩니다. 수면 요구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체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그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그 피로도가 결국 잠을 유발한다는 개념인데, 우울증을 앓게 되면 이 수면 요구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잠은 자꾸 더 줄어들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활동량은 줄어들고 대인관계, 사람들을 만나는 건 자꾸 줄어드는데,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잠을 자꾸 못 자게 되고 설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다음날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니까 더 나가기 싫어지고, 우울한 감정, 우울증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못 나가겠다는 얘기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우울한 감정에 시달리게 되고, 이렇게 불면증과 우울증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불면증을 오래 앓게 되면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무기력감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게 돼도 불면증이 올 수 있고, 불면증을 오래 앓게 되다 보면 다시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어떤 것이 먼저 시작되었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불면증과 우울증은 서로를 이렇게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관계인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주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할 생활 요령들이 좀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이 아무래도 일조량 감소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는 만큼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단은 매일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햇볕을 많이 쬐면서 실체 활동을 하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걸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적절한 신체 활동이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우울한 기분을 개선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요구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인위적으로 밝은 빛에 노출시키는 광치료가 빛을 이용한 치료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 햇볕과 비슷한 그런 광원을 실내에서라도 계속 쬐어주는 그런 치료도 있거든요. 이런 치료 자체가 계절성 우울증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의 경우에는 오전 시간에 조금 더 활발하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은데요. 빛을 통해서, 햇볕을 통해서 내 몸에
낮과 밤, 이 시간부터 아침이고 지금은 낮이다라는 그런 낮과 밤의 경계를 명확하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체 시계가 똑바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침 시간에 햇볕을 보면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리듬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하고 불면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먹는 음식도 조금 신경을 써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달걀, 노른자, 우유, 버섯, 이런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 시작되면 자기 자신의 상황에만 좀 이렇게 몰두하고 빠져들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쉬워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생각의 어떤 형태는 부정적인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가급적이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가족들이나 친구라든지 뭐 지인들 만나서 가벼운 얘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어떤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조금 뭐 생소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웃고 떠들고 얘기 듣고 이렇게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주는 것이 이런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려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됐을 경우에 자꾸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그런 타이밍이 올 거예요. 나는 떨쳐내고 싶은데 자꾸 그 생각이 들어와.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또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우울한 감정으로 빠져드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재빨리 드라마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TV를 본다거나 조금은 재밌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니면 아무 생각할 수 없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빨리 분위기 전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들어오려고 하면 재빨리 바꾸셔야 돼요. 다른 걸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절성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불면증이 조금 심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우울증보다는 오히려 불면증의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과 불면증이 서로 이렇게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관계이긴 하지만, 불면증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한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자체를 우울증이 아니라 불면증으로 보고 그걸 끊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울감으로 인한 불면증의 경우라면 잠을 자기 위해서 심신의 안정을 도와주고 막 잠을 재우는 그런 이렇게 누르는 이런 약제들보다는 사실은 기력을 회복시키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래서 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낮 시간에 활동을 조금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위주로 불면증을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절성 우울증으로 불면증이 심해졌을 때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우선은 소화기를 대표하는 장부인 비장과 위장, 이 비위를 다스려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건 결국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비장과 위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으면서 자연스럽게 피로감이라든지 무기력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기인데요. 폐라고 얘기하는 이 호흡기를 우리가 조금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적으로는 호흡을 잘 해야지만 기운이 상승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호흡을 잘 해야지만 기운이 올라갔다가 다운시켜 내려주는 것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운의 상승과 하강이라는 측면에서는 폐가, 호흡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장입니다. 우리 몸의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합성되고 저장되는 그 장소가 바로 대장이거든요. 물론 체내 여러 곳에서 세로토닌은 분비가 되고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간이 바로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 건강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혈과 보음입니다. 피를 보충해주고 체내에 부족한 수분이나 진액을 보충해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날씨가 건조해지게 되면 체내 수분도 함께 부족해지면서
이런 우울감이라든지 기력저하가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가을의 시기, 겨울의 시기에 나타나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보혈, 보험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약재를 활용할까요? 일단 소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인삼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나복자, 이게 무씨거든요. 나복자, 그 다음에 사인, 신국, 이렇게 약간은 매콤한 맛이 나면서 확 한번 움직여 줄 수 있는, 따뜻하게 몸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맹문동이라든지 행인, 오미자, 황기, 이런 약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고요. 대장 같은 경우에는 유금피라든지 대복피, 곽향, 백출, 이렇게 대장 내에 수분 조절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대장 내에 부족한 물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 덜어내 주기도 하는, 그래서 설사나 변비를 예방해 주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혈, 보험의 경우에는 당귀라든지 숙지황, 대추, 백작약, 산수유, 이런 약재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약재들과 더불어서 약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함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약해지거나 부족해진 부분을 보완을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이완을 돕고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약재를 함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풀어주는 노력과 지금 당장의 수면을 도와주는 노력이 함께 병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얘기하는 가을에 오히려 잠도 못 자고 계속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나만 혼자 외롭고 우울한 계절이 되지 않도록 심리적,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모두 잘 챙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